자, 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8단원 함수의 그래프 마지막 파트 3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이 단원의 이제 이름과 동일하죠? 바로 함수의 그래프 단원이고, 이 미분의 공부하는 이제 목적이라고도 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강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념 11번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개형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쌤이 얘기를 누누이 강조하죠. 미분을 공부하는 이유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우리가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이제 조사하면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조사할 건지 쌤이 여기 적어놨어요. 1번은 대칭성과 주기입니다. 이제 대칭성과 주기. 2번은 정의역 치역, 3번은 좌표축과의 교점, 4번은 증가감소 극대극소,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거죠. 5번은 오목볼록 변곡점, 이것도 전 시간에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양끝의 극한, 그리고 점근선. 이렇게 7가지로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것들을 가지고 조사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모든 개념을 쌤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대칭성과 주기입니다. 대칭성부터 볼게요. 일단 대칭성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그렇죠? 대칭성은 이제 크게 선대칭이랑 이제 점대칭은 나뉘는데, 선대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선에 대해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거, 이걸 선대칭이라 부르고, 점대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 점에 대해서 모양이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죠. 요거랑 요걸 점대칭이라 부르는데, 일단 선대칭과 점대칭의 가장 기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함수랑 기함수에서 공부를 해볼게요.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y축 대칭함수를 이제 우리가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y축 대칭함수라고 부르고, 우함수의 표현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f-x는 fx다. 이건 이제 유명하니까 꼭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다. 이게 뜻하는 게 바로 뭐다? 우함수, y축 대칭함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 이렇게 마이너스가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오면 이건 이제 우리가 원점 대칭함수다라고 해가지고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 방법이 우함수는 y축 대칭함수다 해서 우와, 그리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함수라고 해가지고 기원전, 원래 기원점이 아니라 기원전, 뭐 기원전 1333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 뭐 우함수랑 우함수랑 더하면 우함수고, 기함수를 이제 더하거나 빼면 이제 기함수고, 우함수 역수치하면 우함수, 기함수 역수치하면 기함수, 이렇게 되는데, 그냥 적어 놓은 거고요. 뭐 이런 건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기함수는 약간 마이너스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마이너스 두 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함수는 플러스, 기함수는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함수 예시를 좀 들어주면, 상수함수나 다항함수 중에서도 그냥 모든 다항함수가 아니라 짝수차수만 살아있는 거, 뭐 예를 들면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상수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5, 이런 거, 이렇게 짝수차수의 수만 살아있는 다항함수는 우함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삼각함수에서는 코사인 x가 우함수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다 우함수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왜 우함수냐면, 여기 보면 f-x가 fx, 이거 확인해 보면 돼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똑같으면 그러면 이제 우함수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그쵸? 이 자리에도 x 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도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이런 건 쉽게 우함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호수차수 개수만 살아있는 짝 다항함수나, 삼각함수에서는 이제 sin x나 탄젠트 x, 그 다음에 x분의 1,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분의 x,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x 코사인 x 같은 것도 이제 기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고 위에가 마이너스 x 되니까 전체 함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동일하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코사인 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 붙여도 x고 얘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니까 전체 함수에 마이너스를 단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함수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선대칭, 점대칭 일반적으로도 설명할 건데 선대칭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자, 일단 먼저 x는 a 선대칭 함수, 이 그림처럼 이렇게 x는 a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선대칭이 되어 있죠. 이런 애들의 특징은 a를 기준으로 선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a를 기준으로 x만큼 간 a 플러스 x랑 그 다음에 x만큼 뺀 a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fa 플러스 x 요거 fa 플러스 x랑 fa 마이너스 x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 표현도 우리가 이제 요 표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a를 기준으로 x만큼 더한 거나 뺀 게 똑같다. 그러니까 뭔가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이런 게 좀 바로 관찰이 되는데 이거를 조금 어렵게 감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자리에 요거는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이제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할 경우 그러면 여기는 이제 x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x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여기가 빼기가 되면서 2a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요렇게 나올 경우 x가 a 선대칭 함수다라는 건 좀 쉽게 알아차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선생님 미리 알려줄 테니까 쉽게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f3 플러스 x는 f3 마이너스 x다. 이걸 보면 이건 x는 3 선대칭이네요.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안 주어지고 여기 아래에 있는 표현대로 fx는 f 6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주면은 뭔가 x는 3선대칭 같지 않죠, 그죠? 그렇게 안 생겼죠, 그죠? 하지만 이것도 요런 표현도 선대칭 함수다라는 거. 중요한 건 이제 요거의 절반이에요, 절반이 선대칭이다. 오케이? 그래서 fx는 f 어쩌고 빼기 x 요런 꼴이면 이거 선대칭 함수를 의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거의 선대칭이냐면 이 친구의 절반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점대칭 함수 같은 경우는 자주는 안 나오는데 이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요 fa 플러스 x랑 fa 마이너스 x 요거 두 개죠. 요거 두 개. 그 두 개 더한 게 어떤 숫자로 동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요거랑 요거 대신에 이렇게 어려운 표현으로 쓸 수 있고요. 이게 이제 a, b 점대칭 함수고 이제 증명은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 a가 있죠. 그러면 a 플러스 x 이만큼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x 이만큼 그러면 요 함수가 이제 fa 마이너스 x랑 fa 이제 플러스 x랑 마이너스 x 그쵸? 여기 플러스 x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좀 위치가 좀 바뀌었죠? 여기가 지금 a 마이너스 x면 여기가 지금 fa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플러스랑 마이너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 함수랑 요 함수가 이제 지금 점대칭이기 때문에 요 a, b로부터 점대칭이 되기 때문에 얘랑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fa 플러스 x랑 fa 마이너스 x 중점을 때린 게 정확하게 b랑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fa 플러스 x랑 fa 마이너스 x가 이제 2로 통일한 요게 b랑 동일해야 돼. 그래서 a 플러스 x 플러스 fa 마이너스 x가 2b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f x 플러스 f 뭐 4 마이너스 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 이게 뭐 2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는 일단 요거 절반 2, 그다음에 이 친구도 절반 1 2,1 점대칭 함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미분과 관련된 건데요. 이제 우함수는 미분하면 기함수고요. 기함수는 미분하면 우함수입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x는 a 선대칭 함수 미분하면 그러면 a, 0 점대칭 여기가 이제 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점대칭 함수가 되고요. 점대칭 함수는 미분하면 또 반대로 선대칭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점대칭 미분하면 선대칭, 선대칭 미분하면 점대칭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 하는 거 알면 될 것 같아요.
증명은 쉬워요. 예를 들면 우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죠. fx는 f-x잖아. 그러니까 요거 이제 양변 미분해주면 얘는 f'(x고) 이 친구는 합성함수 미분법 이용하면 마이너스 f'-x잖아. 뭐야 이거? 이거는 이제 f'(x) 입장에서는 이 마이너스 이쪽으로 옮기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랑 동일하니까 이게 이제 기함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함수는 기함수가 되는 겁니다. 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우함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함수는 미분하면 기함수,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칭성 간단하게 살펴봤고 주기로 넘어갈게요. 자, 주기함수인데 주기함수는 이제 요거 성립하면 주기함수라고 부르죠. fx는 fx 플러스 뭐 p 이런 거 p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4다 그러면 이제 4칸마다 반복이죠. 4칸마다 반복. 근데 이제 이게 주기가 조금 이제 정의가 좀 애매한 게 주기는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가장 작은 양수, 최소값을 주기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4칸마다 반복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4를 섣불리 주기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4칸마다 반복이면 실제 4칸마다 반복인데 얘가 2칸마다 반복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2칸마다 반복이면 4칸마다 반복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주기보다 이 4칸이 이제 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뭐 2가 주기일 수도 있고 1이 주기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정의를 조금 너무 애매하게 했어. 설명하기 힘들게. 그냥 차라리 주기는 여러 개가 될 수 있고 그 중에서 최소 주기 이런 말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얘는 그냥 제일 작은 값만 주기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복되는 친구 중에서 가장 작은 애를 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본다고 해서 이건 바로 주기가 4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4칸마다 반복되는 함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쌤은 그냥 편의상 이거는 뭐 주기가 4인 함수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주기가 이제 p인 함수라면 당연히 fx는 fx 플러스 np를 당연히 만족하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주기가 뭐 4예요. 진짜. 그러면 fx는 fx 플러스 4 이것도 당연히 만족하지만 fx는 fx 플러스 8도 만족하겠죠. 왜냐면 8은 이제 4의 배수니까. 그쵸? 4칸마다 반복이면 8마다도 반복일 거니까 어떤 함수값이랑 그 함수에다가 8을 더하는 함수값이 당연히 동일하겠죠. 그쵸? 뭐 그렇게 따지면 f 뭐 2016 이런 것도 fx 값이랑 동일하겠죠. 그쵸?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주기함수랑 주기함수를 만약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경우에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얘는 주기가 a고 얘는 주기가 b다. 그러면 이 친구는 a칸마다 반복이고 이 친구는 b칸마다 반복이잖아. 그러면 이건 마치 새로운 주기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a와 b의 최소 공배수의 형태의 주기함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중학교 때 뭐 이 친구는 10분마다 출발하고 얘는 뭐 6분마다 출발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다시 그 같은 시각에 출발했을 때 언제 다시 출발하냐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렇지? 그 같은 이제 10이랑 6이랑 최소 공배수 해서 가지고 30분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죠? 30분마다 다시 출발하는 거.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함수도 이 친구는 a, b면 주기는 a와 b의 최소 공배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기함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미분하면 주기함수가 나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게 fx 플러스 p는 fx라고 이게 이제 주기함수 뜻하는 거니까 이거 미분하면 f'(x) 플러스 p는 f'(x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죠. 그쵸? 자, 퀴즈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되게 비슷해가지고 쌤이 이제 두 개 해놨는데 이거 뭐냐 fx는 f4-x 이건 뭘까요? 영상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시간에 배웠던 거죠. 이거는 이제 뭐 빼기 x다. 그러면 대칭성을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x는 2 선대칭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x 플러스 4라고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건 주기함수죠. 그래서 얘는 이제 주기가 4인 함수. 원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쌤은 그냥 주기가 4인 함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냥 정확하게 4칸마다 반복인 함수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4칸 반복 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주기는 이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아는 내용인데 한번 정리한 거예요. 사인 x 코사인 x 주기가 2파이고 탄젠트는 주기가 파인 거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이동돼 있을 때는 이렇게 딴 거 말고 요 b가 x 앞에 붙어있는 요 b 있죠. 요 b만 주기에 관여하죠. 그래서 얘는 절대값 b분의 2파이, 요는 절대값 b분의 파이, 원래 파이였으니까 얘는 2파이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인에다가 뭐 절대값 씌우면 얘 같은 경우는 주기가 이제 반절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려서 판단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제 대칭성이랑 주기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복습을 좀 했고, 이제 미분과 관련된 것도 쌤이 살펴봤어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정의역과 치역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함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함수의 어떻게 보면 함수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정의역과 치역 아닙니까, 그죠? 정의역이라고 한다면 이 함수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x값들 다 모아놓은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역도 있긴 하죠, 우리 y값들. 근데 공역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정의역에 있는 친구들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그렇죠?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기계처럼 생겼잖아요, 함수는. 그러면 이게 여기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을 우리가 다 모아놓은 거, 요걸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친구를 치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수의 기본 세팅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특히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더 중요한 건 정의역이랑 치역 둘 다 중요하지만 정의역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 어디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함수의 기본이고요. 자, 정의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정의역이. 근데 만약에 특별히 주어지지 않은 함수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의역은 가능한 한 정의할 수 있는 모든 실수라 생각하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능한 한 정의할 수 있는 모든 실수? 그러니까 모든 실수인데 가능한 한 정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분수 같은 경우 여러분들 분모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런 건 빼고, 로그 같은 경우에도 진수가 이제 0 이하면 안 되잖아. 무리함수도 루트 안이 이제 음수면 안 되죠, 그렇죠? 0은 되고, 탄젠트도 이제 점근선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애들. 그런 거 안 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정의할 수 있는 모든 실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뺄 건 빼고 이제 최대한 정의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정의. 물론 이제 정의역을 따로 줬다면 그럼 이제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여기 노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정의역에 제한이 있는 함수의 증가함표 또는 그래프 같은 걸 그릴 때는 이제 만약에 0이 빠졌어. 0에서 정의가 안 돼. 그러면 중요한 게, 그럼 0 오른쪽이랑 왼쪽은 여긴 그려야 되겠지. 그러면 그리는데 0에서 정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0의 왼쪽 요 그림, 요 좌극한의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0의 우극한 이쪽도 확인해 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뭔가 빠졌다. 그러면 그 친구의 좌극한이나 우극한 같은 것들을 좀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외되는 값의 양옆 극한값, 좌극한, 우극한을 조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그젬플을 좀 볼게요. 1번 x 플러스 x분의 1,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모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 친구는 정의역은 아무 말이 없다면 0이 아닌 실수입니다. 0은 안 돼요. 그럼 0을 뺐기 때문에 그래서 이 0의 좌극한이나 우극한을 또 추가로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다음 이그젬플 넘어갈게요. 이그젬플 2번 xlnx 같은 경우에는 뭐 x는 상관이 없는데 lnx가 이제 로그이기 때문에 양의 실수죠. 그래서 이 친구는 y축을 딱 그렸을 때 오른쪽만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0의 우극한을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결국 0은 빠지고 0의 오른쪽에 그림만 그려지기 때문에 이 0의 우극한을 조사해줘야 돼요. 좌극한은 어차피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정의가 이미 안 되니까. 그래서 우극한을 조사해줘야 되고, 이런 거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요거 이제 유리함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0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제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서 두 개에서 값이 빠지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해야 될 건 마이너스 1의 양 사이드, 그 다음 1의 양 사이드. 그래서 1의 우극한 좌극한,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좌극한 다 추가로 조사해야 되고요. 마지막 이그젬플 4번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가 이제 양수여야 되니까 정확하게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정의역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포함이 돼 있죠. 포함이 돼 있으면 얘는 이제 색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딱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추가로 뭔가 조사할 필요는 없어요. 뭐 여기서 여기서의 뭐 좌극한이나
여기서 우극한은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면 어차피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극한값 조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치역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치역은 사실 정의형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좀 중요한 게 우리 이거. 일단 지수는 무조건 0보다 크죠? 그쵸? 지수는 무조건 0보다 크죠? 그래서 요거 0보다 크다. 그래서 요것만 수정해 주세요. 여기 지수는 무조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그거랑 비슷한 게 루트도 무조건 0보다 커요. 그쵸? 루트 같은 경우는 이제 0이 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0이 안 되죠. 그죠? 지금 0이 안 돼. 그 다음에 사인에스 코사인에스 같은 경우에는 커봤자 1이고 뭐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고 기본적인 함수는 이제 이렇고 뭐 이그젠플로 쌤이 설명을 좀 들어주면 요거 얘는 lnx죠. 그러면 lnx 같은 경우에는 제 증가함수야. 근데 x제곱 플러스 2 같은 경우에 지금 합성이 되어 있는 건데 x제곱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 2부터 이렇게 쭉. 그러면 얘는 이제 최소값이 2예요.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이 2이기 때문에 그리고 lnx는 즉 증가함수니까 아무래도 최소값은 그러면 이게 2일 때 ln2가 이제 최소값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클 거란 말이야. 얘는 이 친구는 2 이상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치역도 ln2보단 크겠지. 그치? 이그젠플 2번. 이 친구는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친구는 2의 x제곱 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0보다 크단 말이야. 그치? 0보다 크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이 값은 0보다 무조건 클 텐데 2의 x제곱 같은 경우에는 뭐 얘가 최소일 때 이 전체는 최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 최소값이 언제냐? 2의 x제곱 최소값이 언제냐? x제곱이 0일 때죠. 그죠? 그래서 0. 그러면 2의 0승 1이니까 1이죠. 그죠? 이 친구는 최대가 1이고 그거보다 이제 작을 거야. 근데 0보다 클 거니까 0보다 크고 1 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다. 이렇게 느낌만 받으면 돼요. 이거는 이제 무리함수 할 때 우리가 많이 했었죠. 이거 같은 경우. 근데 이거는 어쨌든 루트는 무조건 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럼 2에다가 0 이상의 숫자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의 치역은 2 이상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제 얘 최소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이 친구 최소는 1이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지금 보면 그죠? x 제곱밖에 없잖아.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우함수죠. 그죠? 그대로니까 치역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일단 무조건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아까 최대값이 1이라 했으니까 0보다 크고 1 이하다. 이거처럼 그죠? 그 다음에 5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리는 건데 일단 x가 0보다 이제 큰 경우에서는 이거 산술계화를 쓰면 그쵸? 이렇게 산술계화 쓰면 2루트 1 되는 거니까 2가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0보다 큰 경우에서는 2 이상이 되고 기함수입니다. 또 x 대신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 마이너스를 묶여서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함수니까 이제 대칭이 돼가지고 y는 마이너스 2보다 2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사실 치역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한 사람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그냥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이제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두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치역 같은 경우에. 아시겠죠? 물론 이제 바로는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연습을 좀 하자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의역 치역 다 봤고 이제 다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입니다. 좌표축과의 교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좌표축과의 교점. 좌표축과의 교점이 뭐냐면 한마디로 x축이랑 만나는 점. x축 교점, y축 교점 이거 말하는 거고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x절편, y절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물론 이제 절편이라는 말이 뭐 직선에서 쓰거나 이제 이차함수에 쓰거나 이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지금은 그냥 통칭상 x축과 교점 x절편, y축과 교점 y절편이라 할게요. 그냥. 그랬을 때 이제 그냥 뭐 합쳐서 좌표축과 교점이라고 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x절편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쵸? x절편 구하려면 즉 x축과의 교점 구하려면 y대 0 집어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y절편 구하려면 x대 0 집어넣어야 되는 거 그치? 그럼 당연히 알아야 되고 여기서 당연히 중요해야 되는 건 x절편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제 y축이랑 만나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x축에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게 궁금한 거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증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감소 이게 중요한 거지
y축이랑 어디서 만나는지는 사실 굉장히 세세한 부분을 터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중요도로 치면은 x축이랑 어디서 만나냐, 그치? 이런 것들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x축과 교점을 조사하면 조금 더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릴 수가 있고요. 특히 원점 지나는지 좀 체크해 주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원점 지나는지. 예를 들면은 이그젠플 1번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 x는 무조건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고, 여기 0이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0,0 딱 지나죠. 그래서 원점 지납니다. 이 친구는 일단 정의역부터가 일단 얘는 이제 로그가 들어왔기 때문에 x가 0보다 큰 상태예요. 그럼 얘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0보다 큰 상태니까. 그럼 lnx가 0이 될 때는 1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1,0을 지나요. 알겠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지수함수니까 이 친구는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0이 될 수가 없고 여기서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이제 1이랑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뭐 y절편을 구하려면 이제 0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4번. 이 친구는 얘가 1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1이 돼야지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1이 될 수가 없으니까 x축과 교점은 없고요. 보면 x제곱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함수겠지. x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y절편을 좀 구해놓으면 좋겠지. 그래서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0,ln3. 그러면 0,ln3을 딱 지나면서 뭔가 우함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든지 생각할 수가 있고, 이런 5번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죠. 그죠? 그러니까 y절편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x절편은 얘가 0이 되는 값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lnx랑 마이너스 x제곱은 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이거 뭐 한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한눈에 안 보일 때는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좌표축과의 교점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냥 뭐 0,0 정도 지나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보면 1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지나네? 요 정도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느낌이지 뭐 이렇게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여기 참고로 x축과의 교점이 2개고 그 사이에서 만약에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롤의 정리에 의해서 그 값이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쉬워요.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근데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2개야. 이렇게 2개면 2개고 이제 미분이 가능해요. 미분이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속이면서 이제 부드러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랑 여기겠지? 이 사이에 롤의 정리에 의해서 이제 미분값이 0이 되는 값, 요 c 값이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렇죠? 지금 롤의 정리가 이제 뭐냐면 함수 값이 만약에 이제 동일하다면, 그렇죠? 이렇게 fa랑 fb랑 이렇게 동일하면 요 사이에서 이제 f'c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a, b를 이제 0으로 갖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롤의 정리에 대해서 하나 언급한 것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은 증가감수 극대극소인데 요거는 이제 파트 1에서 다뤘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정도만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증가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그쵸, 일단 0보다 크면 걔는 무조건 그 구간에서 증가,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그 구간에서 감소였죠.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소 같은 경우에는 극대극소는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미분했을 때 0이 돼야 되고요. 단순하게 미분했을 때 0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지 걔가 이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건데,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그러면 증가했다 감소로 바뀌는 거니까 극대, 그 다음에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제 5번도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5번도 오목블록 변곡점, 이것도 파트 2에서 다뤘으니까 그냥 교과서적 개념만 언급하고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오목블록은 이제 2'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죠. 그래서 이제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면 그럼 걔는 아래로 블록하고요.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블록하죠. 그죠? 그 다음 변곡점은 여기 위에 있는 이 극값이랑 비슷한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 미분했을 때 값이 0이 돼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좌우의 부호가 바뀌어야지 그래야 변곡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전 강의에서 우리가 다뤄봤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6번 양 끝의 극한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해요. 양 끝의 극한. 우리가 이제 그 초월함수를 다루는 미적분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양 끝의 극한을 좀 조사해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면 점근선 때문이에요, 사실. 뭔가 우리가 수학 2에서 미분을 배울 때는 사실 거의 뭐
뭐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y는 x분의 1만 해도 그죠? 이것만 해도 이렇게 무한대로 갈 경우 0으로 가죠. 그죠? 어떤 점근선 x축에 점근하면서 그죠?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양 끝에 극한을 좀 조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쌤이 이제 기본적인 극한값 같은 건 좀 정리 좀 해놨습니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참고로 양 끝에 극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를 조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함수값 또는 리미트 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 요걸 조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포함되는 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정의되는 이런 함수들 있잖아요. 뭐 lnx 같은 거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거 0에서의 우극한 요게 이제 양 끝에 극한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최왼쪽이랑 맨 오른쪽이랑 맨 왼쪽에 그 극한을 좀 조사해서 결국에는 그래프를 좀 더 완벽하게 그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기 쌤이 이제 표에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자 아마 보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놨던 뭐 다항함수, 그다음에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쵸? 이런 것들, 그다음 유리함수 이런 것들 쌤이 기본적으로 그냥 양 끝에 극한이나 아니면 뭐 이런 특수한 케이스 그냥 다뤄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번 보면서 익히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무한대랑 더하면 당연히 무한대죠. 그 다음 무한대랑 곱하면 당연히 무한대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별표죠. 요거 별표 무한대로 가는 속도 비교 이거를 이제 쌤이 힘의 세기 비교라고도 합니다. 힘의 세기 비교 무한대 속도 비교 여기다가 이제 힘의 세기 비교라고 여러분들 써주세요. 힘의 세기 비교 이게 무슨 말이냐 힘이 세다고요? 이게 뭔 소리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크게 사각함수 제외하고 이제 무한대로 가는 함수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다항함수 기본적으로 무한대로 가죠. 이제 양수라 가정하면 최고차 계수가 지수함수 이게 밑이 1보다 크네. 로그함수 얘도 밑이 1보다 크네. 얘네들 봤을 때 그래프를 딱 그려볼게. 예를 들면 y는 지수함수 같은 게 이렇게 생겼죠. yx 로그함수 이렇게 생겼죠. 다항함수는 사실 많은데 그냥 그 중에서 x 이렇게 1창 보면은 셋 다 이제 무한대로 갈 경우 얘도 무한으로 가긴 가요. 얘 좀 느리게 가죠. 근데 얘는 그냥 정직하게 가고요. 이 축은 좀 급하게 가죠. 그죠? 급격하게. 근데 갔을 때 이 지수함수가 기본적으로 제일 빨라요.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그 다음이 다항함수. 그 다음이 로그함수예요. 근데 중요한 건 쌤이 여기다가 뭘 쳐놨죠? 그쵸. 여기다가 이제 넘사벽을 쳐놨죠. 무슨 말이냐면 다항함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수함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로그함수도 죽었다 깨어나도 다항함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이제 힘의 세기랑도 관련이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쌤이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 뭐 무한대 곱하기 0은 이건 뭐라 그랬지 쌤이? 그 지금 모른다라고 했죠. 왜냐면 앞에 무한대가 세면 그러면 무한대로 가는 거야. 뒤에 0이 힘이 더 세.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려고 하는 속도보다 이 0으로 가는 속도가 더 세. 그러면 얘는 0으로 가요. 둘의 힘이 좀 비등비등해. 그럼 얘는 숫자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뭐 무한대로 가는 애가 지수함수고 0으로 가는 애가 로그함수면 그러면 지수함수가 이기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로 갑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는 애가 뭐 다항함수고 얘가 이제 지수함수야. 0으로 가는 애가 그러면 지수함수가 이겨요. 그래서 0으로 갑니다. 알겠죠? 이 위계질서를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항함수가 제일 세고 지수함수가 제일 세고 다항함수, 로그함수 순. 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 증명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 제일 쉬운 게 이제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증명하는 건데 요것도 좀 증명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갑시다. 받아들이고 간다면은 너무 조금 수학적이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교육과정 외의 내용인데 근데 웃긴 게 이제 이거를 알아놓으면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는데 되게 편해요. 정말 너무 편하고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알아놓으면 되게 좋은 이런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냥 지수함수가 제일 세고 다항함수, 로그함수다 이렇게 알겠죠? 그냥 쉽게 요 정도만 설명할게요. 예를 들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 들면 뭐 EX라고 해볼까? EX. 그다음에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이거 X잖아. 그럼 X 제곱이라 할게요. X 제곱. 한 세제곱 할까? 세제곱? 세제곱이라고 하면 이제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뭔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 가면 지수함수가 무조건 이깁니다. 왜냐면 X제곱 같은 경우는 미분하면 3X제곱이죠. 이 친구의 변화율을 알려주는 게 3X제곱이지. 얘 또 미분하면 6X고 얘 또 미분하면 6이야. 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화율이 나중에 일정해져요. 근데 지수함수는 미분하면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그치? 뭐 2x 같은 경우에는 2x승에 ln2가 나오고 또 미분하면 2x승에 ln2의 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어쨌든 변화율의 변화율마저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도함수 그 도함수의 또 변화율 그 도함수의 또 변화율 그 도함수의 또 변화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나중 가면 변화율 요 끝판왕이 결국에는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 가면 무한대 입장에서 해석했을 때는 지수함수가 무조건 이깁니다. 알겠죠? 다항함수는 이제 그 다음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요거와 이제 관련된 게 이제 로피탈 정리를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증명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로피탈 정리가 여러분 이거잖아요. 리미트가 이렇게 있을 때 fx분의 gx 요거 뭐 x가 뭐 무한대로 간다든지 뭐 0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여기가 이제 만약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나 아니면 뭐 0분의 0꼴일 때 그때 이제 이 양 사이드를 이제 미분해주면 G'X, F'X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대입했을 때 이게 존재하면 그러면 이제 그 값을 쓸 수 있다. 이게 로피탈 정리인데 뭐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뭐 2x 쓴 것만 해보자. 요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 무한대로 가죠, 그죠? 얘도 x가 무한대로 가죠. 그럼 얘 무한대분의 무한이기 때문에 이제 위의 무한대가 더 크냐, 아래의 무한대가 더 크냐, 힘의 세계를 비교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로피탈 한번 써볼게요. 로피탈 쓰면 얘는 미분하면 1이고 얘는 미분하면 2x는 또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x가 무한대로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거 뭐야? 무한대 집어넣으면 뭐야? 무한대겠지. 그래서 얘가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피탈을 쓸 경우 계속 미분하다 보면 다항함수는 언젠가 숫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는 계속 그냥 그 지수함수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수함수가 이긴다. 로피탈로 그냥 쉽게 설명할 수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지수함수가 제일 세, 그 다음 다항함수, 그 다음 로그함수. 알겠죠? 자, 쌤이 연습 문제 좀 준비했는데 좀 연습을 좀 할게요. 일단 볼게. 이런 거.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로 갈 경우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이제 당연히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얘는 당연히 무한대죠. 그죠? 요거 볼까 요거? 얘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는 자 보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무한대로 가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가면 얘는 이제 2x 분의 1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갈 경우 얘는 0으로 가요. 그쵸? 그럼 무한대 곱하기 0 하면 이제 원래는 모른다인데 얘가 지수함수잖아. 그럼 지수함수가 더 세요. 그러니까 얘는 0이야겠지. 오케이? 요거는 우리 연습했죠. 이거는 이제 수학 1에서 배웠던 건데 요거는 이제 무한대로 갈 때는 이제 차수 비교로 해서 아래가 더 크니까 이제 얘는 0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똑같이 무한으로 가는데 얘가 더 힘이 세니까 그래서 0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누가 더 세냐인데 2가 2.71이잖아. 그러니까 2보다 더 거세죠. 그렇죠? 왜냐면 2x 승 그래프고 뭐 이게 3x 승 그래프고 이게 4x 승 그래프잖아. 그렇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아래가 더 세서 얘는 0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거 x로 묶으면 2분의 2의 x승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 있는 이 값 요게 이제 아래가 2.71이니까 얘가 0과 1 사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x가 무한대로 치면 얘는 0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얘 같은 경우 얘 무한대로 가 얘 무한대로 가. 그치? 근데 아래가 더 빠르죠. 다항함수가 로그함수 2니까 얘는 0으로 갑니다. 이 친구는 사실 이 친구도 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로그 그래프인데 로그 3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3 집어넣을 때 1이 나오는 애고 로그 5x는 5 집어넣을 때 1이 나오는 애니까 더 느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느리긴 한데 누가 더 빨라 그래도 빨간색이 더 빠르죠. 얘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얘는 0으로 가요. 알겠죠? 이 친구 무한대로 갈 경우 그럼 얘는 당연히 무한대로 가고 lnx도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죠. 그죠? 요것도 좀 중요한데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얘는 0으로 가죠.
근데 얘 같은 경우 lnx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리면 0 플러스로 갈 때 얘는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요. 하지만 다항함수가 2죠. 다항함수가 로그함수보다 힘이 세니까 다항함수 쪽으로 받아들여서 0으로 가게 됩니다.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얘는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는 건데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 얘는 무한 들어가고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무한대에다 대입하면 2의 무한대승이니까 그냥 무한 들어가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얘는 무한대.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x에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럼 이건 2의 무한대 승분의 1이고 이게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1이 돼서 0이 되겠죠. 얘는 0.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무한대인데 무한대면 당연히 무한대겠죠.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무한대로 가겠지.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하면 무한대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얘 2의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얘는 2의 무한대 승분의 1이니까 0이죠. 그치? 0. 그러면 지수함수가 더 세죠? 그쵸?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더 세니까 0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증명은 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그냥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 좀 편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7번입니다. 점근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점근선. 점근선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수평 점근선. 이렇게 생긴 점근선. 그 다음에 수직 점근선.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직선. 사선 점근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수평 점근선 같은 경우 요거죠. 요거는 이제 보통 양 끝의 극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무한대로 갔을 때 그게 어딘가를 수렴한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게 어떤 값을 수렴하면 그럼 y는 p가 이제 수평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요거 1번 같은 경우 요거 보면은 x에다 무한대 대입할 경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여기다 무한대 대입하면 요거 2의 무한대분의 1이니까 이거 0으로 가죠. 그럼 점점 2로 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점점 2로 가죠. 그래서 y는 2가 점근선이 될 겁니다. 그림을 쌤 그려놨죠. 이렇게 점점 2를 향해 이렇게 다가가게 되겠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리미트 x가 이제 무한대를 대입하면 얘는 이제 차수 비교하니까 요거 1이니까 1분의 1이니까 1이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또 x 제곱을 이루어졌으니까 이 친구도 우함수야. 그치? 요 아래 있는 친구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때 1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1이 돼야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어쨌든 y는 1이 점근선이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겼죠. 그쵸? 이렇게. 마지막 3번. 얘 같은 경우에도 요거 이제 2의 x승 분의 x제곱인데 만약에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경우 얘는 무한대, 얘도 무한대. 근데 아래가 더 세니까 얘는 0이야. 그지? 그래서 이 같은 경우 보면 무한대로 갈 경우 결국에는 올라가다가 결국 이렇게 0으로 이제 근접하는. 그래서 x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수직 점근선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수직 점근선인데 이렇게 수직 점근선.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함수값에 이제 우극한이나 좌극한 같은 걸 조사했을 때 걔가 이제 무한이나 마이너스 무한으로 발산할 경우 그럼 이제 수직 점근선이 나오겠지. 뭐 예를 들면 뭐 1 플러스 조사했는데 그게 1의 우극한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무한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 그려진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게 이제 점근선이 되는 거지. 그치? 보통 이게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에서 많이 나오죠. 아니면 로그 같은 애들. 로그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로그의 요쪽 파트? 그런 데서밖에 안 생겨요, 사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 fx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모가 1이랑 마이너스 1에서 이제 분모가 0이 되죠. 정의역이 아니죠. 정의역 제외. 그럼 아마 1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이제 뭐 1의 우극한이나 마이너스 좌극한이 될 경우 이제 분모가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0으로 이제 다 하거나 0으로 이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위에가 이제 숫자고 아래가 0 플러스나 0 마이너스면 그럼 이 친구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거의 점근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그젠플 2번. 얘는 이제 lnx죠. lnx도 마찬가지죠. 얘는 괜찮은데 x가 이제 0으로 많이 갈 경우죠. 그러면 얘는 1로 수렴해서 괜찮아. 그치? 괜찮은데 lnx가 이제 0 플러스 갈 경우 얘는 이제 어디로 가? 그치?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y축이 점근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놓은 거고. 자, 마지막 3번입니다. 3번 이제 사선 점근선인데 이거 알아두면 되게 좋은 건데요. 요거는 이제 요거 이제 살짝 그 오타 하나 있어요. 여기를 이제 fx라고 고쳐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수정이 좀 돼 있을 것이고
자, 그럼 이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ax 플러스 b 이 직선이죠. 직선에다가 어떤 함수꼴인데 만약에 무한대를 취했을 때 이 앞에 있는 발산인데 요 뒤에 있는 애가 확실하게 0으로 간다면 그러면 나중 가면 결국에는 얘는 무한의 입장에서는 얘가 0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ax 플러스 b라고 봐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제 정근선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경우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얘는 이제 분모가 이제 x는 1에서 이제 0이 돼버리니까 분모가 그러니까 아마 이제 1에서는 당연히 정의역이 아니고 x는 1 요건 당연히 수직 점근선 같겠죠.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다음 이건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만약에 x가 만약에 무한대로 간다 칠까? 무한대나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칠까?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 무한대로 가지 그지? 아니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면 얘가 0으로 가게 되죠. 그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경우 이 친구는 0이 돼요. 이 친구는 0이 돼. 그러니까 마치 없는 거나 다름없다 이거지. 그럼 결국에는 나중 가면 x 즉 fx는 x라는 함수와 비슷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함수가 나중 가면 이런 식으로 보면 y는 x랑 함수가 비슷해지지. 그치? 나중 가면 그치? 그래서 얘가 이제 정근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근선 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좀 이용해주면 좋다. 오케이? 그래서 점근선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쌤이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7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대칭성, 주기성, 특히 우함수, 기함수, 그 다음에 정의역이랑 치역을 통해서 그래프 파악하고 좌표축과 교점 정도는 뭐 원점 지났는지 이런 거 확인해보고 증가감소, 극대극소 사실상 제일 중요하죠. 오목, 볼록, 변곡점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파트 1, 파트 2 열심히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증간표도 좀 그리고, 그치? 증간표도 그리고, 직접 막 미분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일단 어디서 증가, 어디서 감소한지, 또 어디서 극대인지, 그치? 어디서 이제 오목하고 볼록한지 이런 거를 사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심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4번, 5번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이미 배웠기 때문에 쌤이 방금은 설명 안 한 거고 좀 부가적인 설명만 좀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양 끝에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막 발산하는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수렴하는지 이런 거는 확인해야 되니까 양 끝에 극한 그리고 중간중간 뭐 점근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 그러니까 사실상 메인은 4번, 5번이지만 요 1번, 2번, 3번, 6번, 7번을 통해서 이 그래프를 뭔가 섬세하게 그려주는 느낌? 이 친구는 이렇게 섬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면서 우리가 그리면 될 것 같고요. 간단 체크사항 이건 뭐냐면 요 7가지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 사실 이게 되게 너무 많잖아요. 대칭성, 주기, 정의역, 치역, 좌표축과의 교점,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오목, 볼록, 변곡점, 양끝에 극한, 점근선 뭐 랩하는 거야 뭐야. 그치?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쌤이 그래서 좀 연습할 겸 딱 4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해라. 그래서 쌤이 간단 체크사항이라 쌤 만들었어. 이 4가지만이라도 일단 몸에 뱄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요거 좀 습관을 좀 들입시다. 알겠죠? 뭐냐면 첫 번째 일단 정의역이 뭐냐 이거 체크. 치역은 안 해도 좋아. 이거는 진짜 정말 정의역이 뭐냐가 이제 자동으로 나온 애들은 그때 이제 치역 생각하시고 일단 정의역이 뭐냐. 그다음 두 번째 우함수냐 기함수냐. 그래서 이거는 꼭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세요. 알겠죠? 우함수냐 기함수냐를 테스트 해보세요. 알겠죠? 특히 막 x 제곱골 이런 거 많잖아. 이런 거 많다. 마늘 따자. 그럼 얘는 우함수를 좀 의심하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 똑같네? 그럼 우함수. 정확하게 마이너스 차이네? 그럼 기함수. 뭐 이도저도 아니네? 그러면 둘 다 아니야. 알겠지? 세 번째가 원점 지나는지 체크. 그리고 좌표축과의 교점. 특히 x축. 그렇지? 특히 x축. 오케이? 그래서 x축과의 교점. 그 다음에 마지막 양 끝의 극한. 요 정도는 우리가 체크 좀 하고 합시다. 알겠죠? 정의역, 우함수, 기함수, 원점 지나는지, 그 다음에 양 끝의 극한. 이렇게. 쌤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자, 그래서 볼게요. 1번. 일단 이 친구는 정의역은 모든 실수네. 그치? 얘는 정의역은 모든 실수예요. 딱히 제한되는 게 없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게.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얘는 아래는 그대로인데
위에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x 되잖아. 그치? 그러면 전체 함수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니까 이 친구 기함수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기함수. 그 다음에 이 친구 0,0을 지나죠. 얘가 0이 되는 값이 이 아래는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위에가 0이 될 때만 0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원점을 딱 지납니다. 그리고 원점밖에 안 지나요. x축이랑 만난 점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친구 이제 양 끝에 극한을 좀 취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값을 조사하면 이제 요 분모가 2차고 분자가 1차니까 이제 분모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이게 0으로 갈 거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0으로 가겠죠. 기함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면 좋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2번도 해볼게요. 일단 이 친구 정의역은 ln이라서 사실 좀 쫄 수도 있어요. 왜냐면 ln은 이제 얘가 0보다 커야 돼. 근데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죠. 이 친구는 3 이상이죠. 3 이상. 그러니까 x에다 뭐가 오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곱돼 있으니까 얘는 모든 실수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친구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동일해지죠. 그러니까 얘는 우함수.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이 친구는 이제 얘가 0이 되는 값을 조사할 건데 얘가 0이 되는 값은 얘가 1일 때인데 얘가 1이 지금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x축이랑은 안 만나요. 그렇죠? x축이 안 만나고 y축 정도 만나겠네. 그래서 y축 정도 만날 거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0,ln3 이렇게 지나겠네요. 그죠? 4번 양 끝에 극한을 취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경우 이 fx 값은 여기다 무한대로 집어넣으면 무한대니까 ln 무한대도 느리지만 무한대요. 그래서 ln 무한대도 무한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3번 볼게. 3번은 정의역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데 그냥 그보다도 lnx 때문에 x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양의 실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그래서 우함수나 기함수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x가 한쪽 0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당연히 따질 필요가 없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좌표축과의 교점인데 얘가 이제 0이 되는 값을 조사할 거야. 그럼 여기는 0이 될 수가 없고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x가 1일 때 이제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을 지나겠죠. 그치? 1,0 지나고요. 4번 이제 무한대로 갈 때 값인데 무한대로 갈 때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이제 리미트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이제 둘 다 무한대로 가죠. 그죠? 둘 다 무한대로 가는 편인데 x분의 nx 같은 경우지. 근데 아래가 더 힘이 더 세니까 얘는 0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얘 같은 경우에는 x에 뭐가 오든 상관없으니까 얘는 모든 실수네. 그치?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 그 다음에 2번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지금 똑같네요. 그러니까 얘는 우함수. 그치? 우함수. 그 다음에 3번 우리 저기 지수함수잖아. 나름 지수함수는 무조건 0보다 크기 때문에 x축과의 교점 없어요. 그렇죠? x축과의 교점 없고 y축과의 교점은 우함수니까 따질만 하거든. 왜냐면 우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y축과 이렇게 점을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칭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y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y절편 이럴 땐 따주는 게 좀 좋아요. 어쨌든 0,0 집어넣으면 2의 0 쓰니까 1이지. 0,1 지나고 4번 양 끝에 극한을 좀 취해줄게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취할 경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림이 2의 x 제곱분의 1인데 x가 이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경우 얘는 이제 무한대로 갈 경우 무한대로 갈 거고 그럼 얘도 무한대. 그럼 무한대면 1이니까 얘는 0으로 가겠네. 그러니까 얘는 x축을 또 점근선으로 갖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만 봐도 대충 느낌이 오는 거지. 이렇게만 따져도 그림이 오는 게 봐봐 0,1 지나. 그치? 근데 우함수야. 대칭이야. 근데 얘가 이제 갈수록 0으로 가. 그러니까 약간 0으로 가야 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접하겠죠. 이렇게. 그림이 약간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런 것만 해도 대충 그림에 이제 감이 오는 거야. 감.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게 막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겠구나.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가감소, 극대극소, 오목볼록, 변곡점 파트 1, 2에서 울쌤 강의 들으면서 연습했던 거 이거 외에도 그냥 정의역, 치역 뭘까? 대칭성 있나? 좌표축과 이거 좀 뭘까? 양끝에 극한 뭘까? 점근은 뭘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그 센스를 키워야 돼.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림이 빠르게 그려집니다. 그럼 장담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연습을 하면서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에 꼭 마스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에 도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특강 12번입니다. 자, 특강 12번은 여기 쌤이 나와 있듯이 다항함수랑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 이 쌤이 예를 들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x 2의 마이너스 x승이나 뭐 x제곱 마이너스 1의 2의 x승 등처럼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형태의 함수는 그래프의 개형을 보다 좀 더 빠르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좀 다음과 같아요. 일단 다항함수를 그려요. 뭐 예를 들면 이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이걸 먼저 그리는 거야. 특히 좌표축과의 교점은 있으면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가 다항함수보다 우리 힘이 더 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양 끝의 극한을 조사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 다항함수를 그거에 맞게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극값이나 뭐 극값을 갖는 위치는 변할 수 있지만 좌표축과의 교점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좀 연습을 해야겠죠? 자, 예를 들면 이거 보세요. 이그잼플 1번 이거 그래프 그릴게. 그러면 일단 이것만 그리는 거야. y는 x 이것만. 그래서 y는 x만 이렇게 그래프 그릴게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 2x승 요거 그럼 이제 만약에 x가 이제 무한대로 간다고 치면 어디로 가지? 둘 다 무한대로 가잖아, 그지?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데 이제 좀 휘어지면서 이게 무한대로 가겠지. 왜냐면 더 빨리 갈 거니까. 그 다음에 x가 얘는 무한대, 얘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경우요. 이게 x에 이게 2의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의 무한대분의 x가 되는 거니까 위에도 위에 아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0으로 가죠. 그렇죠? 아래가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갈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으로 갈 거예요. 지수함수가 힘이 세니까. 그래서 이게 마냥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가다가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휘어져서 이런 식으로 0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요 0,0은 무조건 지나. 왜냐면 원래 다항함수가 지났던 이 좌표축과의 교점은 무조건 지나요. 왜 그러냐면 이 2의 x승은 얘는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그려져 있고 아래 그려져 있고 그리고 0인 거 이거는 관여하진 않아요. 그쵸? 다만 그래프의 모양을 조금 변형시킨 것 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만 변형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부호는 결정하지 않아요. 부호는 똑같아. 부호는 다항함수가 결정해. 오케이? 이그젠플 2번도 볼게. 얘도 기존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무한대로 가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어차피 둘 다 무한대로 가죠, 그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그러면 얘는 또 마이너스 무한대면은 이게 분모로 내려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나올 거고 아래가 더 세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0으로 또 가겠지. 0. 그래서 얘는 더 이제 빠르게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좀 더 급격하게 갈 거고 얘는 좀 이렇게 가다가 결국 이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0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림은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림은 물론 이 값을 이게 쌤 얼마예요? 이게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려면 이건 직접 조사를 해야 돼요. 알겠죠? 미분해서 조사하면 됩니다. 뭐 그런 거는 쉽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번에 2의 마이너스 x승이에요. 괜찮아. 그래도 어차피 그냥 이거 그리면 돼. 일단 y는 x 그리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이제 무한대로 가면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이미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분모가 되면서 분모로 무한대로 가면서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될 경우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얘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렇지? 가다가 0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지? 점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여기서 그 값을 간다는 건 알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당연히 조사를 해야겠죠. 이런 거는 조사를 꼭 합시다. 미분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시점프 4번.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일단 이 그래프 그릴게요. 이 그래프 그리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1, 1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이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도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런데 요게 이제 요거 하면은 x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더 무한대로 가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요 점을 반드시 지납니다.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죠. 요 2라는 애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0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나요. 색깔펜으로. 그다음에 중요한 건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1이 안 지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안 지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웬만하면 y는 좌표는 이 그래프를 빠르게 그릴 때는 그냥 x축과의 교점 정도만 요 정도만 체크하세요. 알겠죠? 오히려 헷갈리니까. 어쨌든 지금 이 그래프가 이게 이렇게 될지 뭐 좀 더 아래로 갈지 이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건 사실 대입해 보면 되죠. 0 대입해 보면. 그래서 0을 대입해 보면 0을 대입해 볼까? 네, 0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0승이니까 1이 얘는 여기 딱 지나네. 그렇죠? 이런 경우 지나요. 이렇게 가다가 0으로 가잖아. 0으로 가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0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나요? 아니. 이 점은 지나야 돼. 점은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가다가 여기 점 지났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해주면 결국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서 원래 그래프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0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쉽죠? 이렇게. 물론 이제 각각의 값은 정확하게 뭐 각각 몇인지를 알려면 조사를 해야 돼요. 쌤은 그냥 그래프의 개형을 빠르게 파악하는 그냥 그 팁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아. 얘는 조사하면 x-1, x-2니까 이것도 한번 빠르게 그려볼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 2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기는데 얘는 2x승이잖아. 그럼 무한대로 가면 더더욱 무한대로 갈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갈 거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생길 거라 이거야. 그렇지? 이제 그 값이 어디 생기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거야. 이것도 이건 쌤 그 값 2분의 3에서 1.5에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는 1이면은 정확하게 대칭이니까 여기에 딱 그 값이 생기지만 얘는 2의 x승이 이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약간 이게 뭉개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은 쌤이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약간 이렇게 대칭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막 휘어져 한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쳐진 동그라미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믿지 마세요. 그래서 쌤이 여기다 적어 놓은 거야. 그 값과 그 값을 갖는 위치는 변할 수 있다라고 쌤이 적어 놓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이 팁은 쌤이 그림을 빠르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x 제곱 묶으면 x 플러스 1 2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3참수죠.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1 지나고 여기서 스치니까 원래 그래프상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죠. 그죠? 또 똑같아. 마이너스 x승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여기는 0으로 가야 되니까 결국 이렇게 갔다가 또 다시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라 이거지. 근데 이제 뭐 정확하게 뭐 얘가 더 크고 얘가 이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는 또 따져봐야 되고 막 이게 사실 이런 그래프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야. 근데 그런 거는 직접 따져야 된다 이거야. 이거는 쌤이 그냥 빠르게 그렇죠? 빠르게 10초 안에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쌤이 설명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설명해주고 쌤이 지금은 2의 x승 지수함수를 요거나 이걸 많이 썼잖아. 그래서 그치?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갔고 얘는 두 개 위치 바뀌었죠. 얘는
근데 지금 이거 말고 뭐 2의 x승이나 3의 x승 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2의 마이너스 x승 다. 알겠죠? 근데 왜냐면 지수함수는 똑같이 힘이 세니까. 그런데 이제 2의 x승이 그냥 대표니까 2의 x승으로 쌤이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더 많이 나오니까요. 미분할 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특강까지 설명했고 문제 풀자. 자, 필수예제 9번.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연습할 거 알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일단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가 그냥 몇 가지 테스트 체크만 좀 해볼까요? 그냥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만 좀 해볼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똑같은데 여기만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기함수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기함수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원점 진화네요, 그죠? 원점 진화. 좌표 축과 교점. 쌤이 간단 체크상 요거 좀 하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정의역이 제한이 없죠. 그래서 정의역은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양 끝의 극한을 좀 조사를 해볼 건데 양 끝의 극한을 조사하면 둘 다 x가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아래가 차수가 더 크니까 그쵸? 둘 다 0으로 가죠. 요 정도 체크해주고 자 이제 미분할게요. 그러면 한번 미분.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 제곱 위에 거 미분 아래 거 갖다 쓰고 위에 거 냅두고 아래 거 미분하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이제 요거 쌤이 이제 그래프를 또 그려볼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변곡점까지 조사를 할 거면 여기서 두 번 미분까지 해줘야 돼요. 자, 만약에 두 번 미분까지 하면 자, 두 번 미분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쌤이 열심히 미분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볼 건데 얘 같은 경우에 이거 보세요. 뭐 증간표를 사실 그려도 되기는 해요. 증간표를 그려도 되는데 뭐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은 범위를 바로 그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치? 얘는 0보다 크니까 얘가 부호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사이에 플러스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나머지 요것만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쵸? 3차 함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3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럼 이것들을 이제 가지고 만약에 증간표를 그린다고 하면 자 증간표를 그리려면 이제 좀 많이 그려야겠죠. 그래서 증간표를 쭉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루트 3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F 프라임 F2 프라임 사실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는 여러분 F2 프라임은 굳이 안 그려도 돼요. 이렇게 좀 자세하게 그리는 거 아닌 이상 변곡점이나 뭐 이런 거 조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F2 프라임은 안 그려도 됩니다. 쌤은 지금은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실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요 정도만 체크해도 즉 F 프라임만 체크를 해도 충분하죠. 자, 그런데 어쨌든 해볼게요. 지금은 자 그러면 F 프라임은 마이너스 여기서 0 여기서 0이고 요 사이는 다 플러스 요 사이는 다 마이너스지 그지? 그쵸? 맞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F2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F2 프라임은 여기가 0이고 0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러면 F는 일단 여기가 그러면 극소네.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극소. 여기는 여기 극대.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그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친구는 변곡점 0인데 이제 부호 밖에 있으니까 그치? 여기도 변곡점, 여기도 변곡점 이고.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 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감소하는데 마이너스니까 이제 위로 볼록하죠. 그러니까 감소하는데 위로 볼록하죠. 그러면 약간 이렇게, 그치? 여기는 감소하는데 아래로 볼록하니까 요렇게. 얘는 요렇게 증가하는데 아래로 볼록, 증가하는데 위로 볼록, 그 다음에 다시 감소하는데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요렇게 감소하는데 위로 볼록, 이렇게 감소하는데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이랑 1 체크를 좀 해주면 되겠지, 그치? 변곡점도 체크를 해줘도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1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원함수에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1을 집어넣으면 이제 기함수였으니까 2분의 1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렇게 쌤은 지금은 좀 자세히 해보려고 열심히 좀 그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일단 원점을 지났죠. 그 다음에 사실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나오니까 반토막만 나오고, 지금 보면 거기까지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중간에 변곡점이 한번 나오는데, 그쵸? 이게 이렇게 됐네. 변곡점이 한번 나오는데, 이 변곡점이 루트 3이다. 루트 3에서 가지니까. 루트 3은 대입하면 좀 계산이 복잡할 거니까 안 대입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림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양 끝에 극한셈이 아까 조사했죠? 0으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기함수니까 반대로 이 그림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1, 중간에 변곡점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탄생합니다. 좀 더 빨리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쌤이 증가표를 좀 그리는 연습을 보여주려고 조금 천천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그래프를 이번에는 좀 빨리 그려볼게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자, 얘 같은 경우 y는 x 플러스 x분의 1이에요. 얘 같은 경우. 그죠? 이렇게 생겼고, 일단 얘도 기함수입니다. 기함수고, 얘는 x의 0에서 정의가 안 돼요. 정의 여기.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좌표축과의 교점이 없어. 왜냐면 얘가 0이 되는 값이 없잖아. 얘는 0이 될 수가 없고, 얘는 0이 안 되니까, 그치? 좌표축과의 교점 없고, 그 다음에 양 끝에 극간을 조사할 건데, 리미트 x가 이제 무한대로 가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y는 x, 이게 사선점 근성이 되죠. 무한대로 가면 이 친구가 0으로 가버리니까, 그럼 y는 x가 이제 사선점 근성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점근선 입장에서는 얘가 점근선이 되고, 그 다음에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x는 0, 즉 y축도 점근선이 되겠죠. 요 정도는 사전 조사하는 느낌으로 좀 알아내고, 그러면 이제 y는 x 플러스 x분의 1을 이제 그릴 건데, 요거 이제 미분해야지. 그럼 요거를 미분합시다. 그러면 x제곱분의 위에 거 미분 2x, 아래 거 갖다 쓰고 x제곱 마이너스 위에 거 냅두고 아래 거 미분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값을 조사하면 되죠. 이거 y 프라임이에요. 미분한 거. 그러면 x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이제 간질 거고, 얘는 어차피 또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이런 그래프가 될 텐데, 중요한 건 사실 진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요. 중간에 0이 있어요. 0이 있기 때문에 이 0에서도 제한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진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그냥 여기선 증가하고 여기선 감소하고 여기선 증가한다 뭐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보세요. 그래프 그릴 건데, 그러면 1을 집어넣었을 때 이제 극소,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극대가 나올 건데, 어차피 기함수라 여러분, 기함수니까 오른쪽만 그려도 돼요. 사선점 근선이 있으니까 y는 x 그래프를 쭉 그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자. 1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1분의 2가 나오니까 2가 돼요. 그래서 2라는 점을 지나게 될 거고, 좀 아래다 그릴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극소가 나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극소가 나오는 거야. 그치? 이 점을 기준으로 감소했다가 여기 증가했다가. 그러면 점점 요 점근선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쭉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아까 x는 0도 점근선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죠? 조사하려면 0이니까 0의 플러스를 조사해보면 됩니다. 0 플러스 조사하면 위에는 1이 되고 아래는 0 플러스 되니까 얘는 이제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 결국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대칭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치? 기함수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결국 거짓말 안 했어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분모가 0이 되는 친구가 있다면 그림이 진짜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중간에 여기 0이 있잖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약간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치?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변곡점이 따로 보진 않죠. 일단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연습해보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10번. y는 x분의 ln x. 자, 요거 할 건데, 자, 천천히 해봅시다. 이것도 그래프를 좀 더 그려볼게요. 일단 조사부터 해야겠지? 일단 얘는 정의역의 x가 0보다 크죠. 그래서 이제 뭐 대칭성 같은 건 따로 없고요. 정의역의 x가 0보다 크다라는 점. 그리고 이거 0 되는 점이 x가 1일 때죠. x가 1일 때 0을 지나는 거니까 결국에는 1,0을 지나죠. 그렇죠? 1,0을 지나지. 그 다음에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x가 만약에 무한대로 가면 여기도 무한대로 가고 여기도 무한대로 가는데 아래가 더 힘이 세니까 0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 정도만 체크하고 바로 이제 미분합시다. 아래 거 제곱분의 자 위에 거 미분하면 x분의 1 아래 거 갖다 쓰면 1이죠. 마이너스 위에 거 냅두고 아래 거 미분하면 lnx 이렇게 되겠네. 그럼 결국에는 요거 얘가 이제 0이 되는 값이 x가 2일 때죠. 2. 그렇죠? 그러면 뭐 증가표를 그냥 그려볼까 이거는? 증가표를 그릴 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0보다 크니까 0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0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땡땡땡 하고 2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계도 함수까지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러면 y2' 해가지고 x 4제곱분의 요까지 해야겠지. 그러면 요거 위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 아래 거 갖다 쓰면 x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위에 거 냅두고 아래 거 미분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계산을 하면 여기가 일단 x로 바뀌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플러스 lnx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lnx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얘가 0이 되는 값을 조사하기가 좀 힘들죠. 계산하기가 좀 힘들죠. 그쵸? 3x랑 lnx랑 그래프 이 방정식을 푸는 게 힘들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일단은 이계도 함수는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자 그러면 2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는 어쨌든 f'이라는 애는 여기서 자 2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2보다 큰 값을 대입해볼까요? 여기다 뭐 2의 제곱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오죠. 음수 여기는 이제 양수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는 0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f라는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가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다 조사하면 결국에는 일단 1,0 짓는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이쪽 0 플러스를 조사해볼까?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조사하면 아래는 0 플러스 위에는 여기다 0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죠.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0 플러스 아래가 0 플러스면 얘는 무한대니까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 그렇죠? 이렇게 2에서 이제 극대를 가지니까 이렇게 갔다가 2에서 극대 가지니까 이렇게 내려가는데 중요한 건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0으로 가야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쪽으로 0으로 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극대값은 2 정도 될 거고 여기가 이제 0으로 가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자, 결국 그래프는 자세하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빠르게 그래프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증간표 없이 이런 거는 증간표 없이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입니다.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누가 봐도 x제곱밖에 없으니까 이 친구는 일단 우함수죠. 우함수고요.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대입해보면 얘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0으로 가죠. 2의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그치? 0으로 가게 됩니다. 좌표축과 교점은 당연히 없죠. 지수는 0보다 크니까. 자, 어쨌든 됐어요. 그러면 이제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이제 한번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얘 한 번 더 미분할까?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갖다 쓰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요거 앞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4x제곱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4x제곱 그러면 이제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으면 이제 뭐 4x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뭐 그 값을 조사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x제곱이 2분의 1일 때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일 때 그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증간표 없이 좀 빠르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 친구는 여기서 이제 얘가 요거 0보다 크잖아. 그치?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어차피 0보다 크니까 그냥 이것만 그려서 저기 부호를 판단해도 돼요. 마이너스 x는 여기 0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지. 그러면 어쨌든 0을 기준으로 이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그죠? 근데 양 끝에 극한을 조사하면 여기 조사하면 0으로 가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0에서 최대값이 생기겠죠. 0을 대입하면 2의 0승이니까 1이 되겠지. 1.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최대값이 생기면서 우함수니까 내려가는데 여기가 지금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림 쉽게 얘기하면 결국 이렇게 내려가는데 0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럼 여기 보면 변곡점이 하나씩 보이죠? 그게 뭘 것 같아? 우리가 조사한 요거 마이너스 2분 루트 2 2분 루트 2 안 봐도 뻔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많이 그리다 보면 대충 이렇게 때려 맞춰서 그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변곡점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2분 루트 2 직접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이 모양이 약간 나중에 우리 통계에서 정규분포라고 배우는데 그 정규분포의 모양의 가장 기초적인 모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그래프를 그릴 건데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제 0과 2파이 사이에서만 쌤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거 이제 미분하면 1 플러스 2 코사인 x가 되죠. 그 다음에 뭐 한 번 더 미분해도 돼요.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사인 x가 됩니다. 각각 이제 0이 되는 값을 조사할 건데 얘가 0이 되면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잖아. 맞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건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죠. 그 다음에 사인 x가 이제 0이 되는 거. 얘 같은 경우는 사인 x가 0이 되는 거. 그러면 사인 x는 언제 0이 되지? 그렇죠. x가 0일 때 그리고 파일 때 2파일 때 이렇게 0이 되죠. 자, 그러면 부호를 좀 조사를 좀 해봅시다. 얘는 뭐 증가표를 그려도 되고요. 증가표를 그리면 0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 그 다음 파이 3분의 4파이 2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f 프라임 그리고 f2 프라임 그리고 f 이렇게 그리면 얘 같은 경우는 0이 되고요. 그죠? 그 사이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파이 같은 건 집어넣어볼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쭉. 그죠? 여기는 이제 플러스. 왜냐면은 코사인 x랑 마이너스 2분의 1은 누가 봐도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통과할 거기 때문에 부호가 무조건 변해요. 그래서 한쪽이 가운데가 이렇게 마이너스면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F2'도 마찬가지죠. 0파인데 아무거나 집어넣을까? 파이 집어넣을까? 그러면 여기는 여기가 0이지, 그치? 여기가 0, 여기가 0, 0, 0이니까 뭐 여기 2분의 파이 정도 집어넣을까?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나오네. 그러니까 얘는 여기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극대 여기서는 극소가 나오겠네, 그죠? 각 값을 조사하면 되겠죠.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를 대입하면 될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변곡점. 여기는 이제 변곡점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여기가 변곡점이지.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데, 위로 블록하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 네, 내려가는데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래로 블록,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생겼지,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이 친구가 0,0을 딱 대입하면 0,0을 딱 대입하죠, 그죠? 0,0이 딱 지나가고, 3분의 2파이, 파이가 있으면 3분의 2파이에서 이제 올라가고, 파이를 대입해볼까? 파이를 대입하면, 지금 3분의 2파이까지가 최대 올라갔다가, 파이를 대입하면, 참고로 이제 3분의 2파이를 대입하면 3분의 2파이 플러스 계산이 좀 복잡해요. 3분의 2파이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나? 조금 복잡하니까 이거 안 쓰고 파이를 대입하면 파이 플러스 파이네요. 그냥 변곡점은. 그러니까 파이에서 그냥 파이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좀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변곡점이 나오는 거야. 여기가 3분의 2파이예요.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2파이를 대입하면 2파이가 나오죠. 그래서 계속 증가는 하긴 하네요. 2파이면 2파이 대입하니까 여기 그림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약간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치? 여기가 3분의 4파이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그림은 다시 그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하시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저 천천히 하나씩 그려봤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연습을 좀 하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꼭 익혀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해가지고 이 체크하는 게 나중에 보면은 그림 그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여러분도 강의 보면 알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11번입니다. 요거 이제 쉬워요. 마지막 문제니까. 자, 도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도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 요건 뭐냐면 도함수와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지금 보면 그래프가 도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쌤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이제 도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바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체크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0이 되는 값도 있죠. 0이 되는 값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쌤이 요 아래다가 그림이 똑같이 그려놨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좀 다시 제대로 할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요 0이 되는 값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놔요. 쭉쭉 쭉 내려. 그러면 이제 대충 느낌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또 증가니까 얘는 이제 증가했다가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멈칫점 해가지고 자 멈칫점에서 0 됐다가 여기 다시 증가하는 거야. 그리고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약간 이런 그래프예요. 모양이. 오케이? 이런 그래프니까 확인해 봅시다. 1번 5개의 극값을 갖는다. 하나, 둘, 셋, 4개죠. 아니죠. 기억은. 그러니까 낚시죠. 왜냐면 0이 되는 값은 5개거든. 근데 하나가 뭐야 이거 멈칫점이죠. 그래서 멈칫점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낚시를 건 거다 생각하면 되고요. 변곡점이 총 4개냐라고 물어보세요. 변곡점은 이제 보면 여기서 변곡점 하나 생기죠.
일단 여기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바뀌니까 여기 변곡점,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 바뀌니까 여기도 하는 변곡점, 여기는 여기도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바뀌고, 여기 아래로 볼록 바뀌고, 여기도 바뀌고 5개 갔네, 그렇지? 얘는 5개를 간다라고 할 수 있나요? 자, 그쵸? 5개를 가죠. 그래서 답은 이것도 아니에요. 5개.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게, 변곡점 같은 경우에는 이 F 프라임의 보호가 바뀌는 거예요. 일단 이 도함수, 우리 변곡점이라는 건 뭐야? 변곡점은 일단 2번 미분했을 때 값이 0이 돼야 되고, 그 보호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F 프라임 입장에서 F 이거 기울기가 0이 되는 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이 여기 이 5개인데 주변에 이제 부호가 바뀌죠. 얘는 이제 보면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증가했다 감소하니까 F2 프라임은 이제 부호가 바뀌어 있죠. 감소했다 증가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 감소 증가 뭐 이렇게 바뀌죠. 바뀌니까 요것만 해도 변곡점이 5개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림을 보고도. 그래서 어쨌든 변곡점 5개. BD에서 증가한다. BD에서 증가? B부터 D까지? B부터 D까지가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증가한다? 이 모양만 보고 증가한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B부터 D까지는 이 증가랑 감소가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에요. 낚이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낚이면 안 됩니다. fx는 FH에서 위로 볼록하다. FH. F랑 H에서 위로 볼록하네요. 그죠? 그치? 왜냐면 여기서 이제 변곡점 갖고 여기서 위로 볼록하네. 맞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아. 마지막으로 0부터 G까지의 함수 fx의 최소값은 fp다. 0부터 G. 자, 0이면 여기가 0이죠. 그 다음에 G면은 여기죠. 그러면 내려 감소했다가 결국에는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최소값은 FC죠. FC. 근데 여기서는 FB. 이것도 도함수 그래프만 보면은 여기가 제일 최소 같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이것도 FC다. 알지? 그래서 결론은 리을 한 개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로써 우리 드디어 8단원 함수의 그래프, 이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불리는 함수의 그래프 단원이 드디어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쌤 익히 들어서 알겠죠? 어쨌든 미분의 핵심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미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미분법 배우고 했던 게 결국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쌤이 이제 뭐 오늘 극대 극소 그리고 증가 감소, 오목볼록 변곡점 조사하는 법 알려줬고, 그리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여러 가지 뭐 좌표축과의 교점, 뭐 점근선, 정의역, 치역 등등등 다양한 것들을 조사해서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말해줬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잘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하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결국 스피드,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연습해서 이쪽 단원 꼭 마스터해서 미분의 천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감사해요.